안녕하세요. M오토데일리 이상훈입니다. 요즘 이 SUV가 대세죠.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쌍용 코란도, 르노 삼성의 뭐 QM6라든가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SUV 하면은 디젤이 대세였죠. 또 엔진 라인업도 거의 디젤로다가 이렇게 매칭이 됐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솔린 SUV인데요. 최근에 이 나온 신차들의 그 트렌드를 조사를 해보면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3.8 이 고배기량이죠. 가솔린 그 V6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 무려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산타페가 25%, 투싼 같은 경우는 약 한 40%, 그리고 티볼리 같은 거, 쌍용의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한 60%를 넘는 이런 가솔린 모델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가솔린이 디젤을 이제 추월할 그런 상황인데요. 이 SUV 하면 디젤이었는데 왜 갑자기 가솔린으로 바뀌었을까? 물론 그 디젤 차에 대한 디젤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디젤 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혐오 혹은 인식의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디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겠지만은 이 최근에 등장하는 가솔린 SUV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즉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그 다음에 또 파워, 디젤이 갖고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파워, 그 다음에 공간 활용성은 물론 이제 디젤이나 뭐 비슷하겠죠. 그런 활용성,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편의 장치 이런 것들이 디젤 못지않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디젤을 가솔린 SUV가 디젤을 아마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신형 라브4를 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도요타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였죠. 라브4, 신형 라브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면에 내세운 게 하이브리드인데 이 하이브리드에 사륜구동도 집어넣고 힐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그 오프로드 기능을 장착을 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한 5, 6개월 이상 지금 출고 대기가 걸려 있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 그 라브4가 좋습니다. 허나 이 토요타가 또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가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가솔린 라브4인데요. 이 차 역시 최근에 그 가솔린 SUV 시장의 그런 그 선호도 또는 그 시장 확장에 맞춰 가지고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차 역시 그 다이내믹 포스 2.5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요. 특히나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하이브리드보다 대략 한 390만원 정도가 싸죠. 이런 어떤 그 가성비, 이런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브4 가솔린 모델의 이런 가성비, 그 파워, 과거에 좀 약했다고 그것도 판단되는 그런 그 파워, 그 다음에 이 아마 하이브리드 못지않을 겁니다. 이 탁월한 연비, 그 다음에 공간 활용성,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아주 자세하고 또 장르에 맞춰 가지고 단락단락 나눠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UV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트 베리에이션도 베리에이션이지만 공간 활용성,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형 이 토요타 라브4 가솔린 모델의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열어놓는데 한눈에 봐도 진짜 넓습니다. 보통 유럽 차들은 이 트렁크 공간,
이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작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 도요타 라브4 모델 같은 경우는 국산차 뭐 산타페 못지않은 굉장히 좀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를 2열 시트가 펼쳐져 있는 이 상태의 공간은 최대 580리터까지 적재를 할 수 있고, 2열 시트 폴딩하면 최대 적재 용량은 169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트렁크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렁크 러기지죠. 러기지가 지금 이 차에는 빠져 있는데, 러기지를 장착해서 이렇게 여기도 걸 수 있는 러기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쪽에 여기 보시면 이 고리가 있습니다. 양쪽 고리가 두 개 있는데, 이 고리는 보통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 짐을 실어 놓고, 보통 주행을 하면 이렇게 물건들이 움직이잖아요. 뭐 코너링 할 때 좌우 쏠리게 되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한 어떤 이 고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이 그물망 네트를 걸어서 물건이 쏠리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고정 장치까지 또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크기를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뭔가 한 골프백이 한 4개, 5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뭐 현대차 팰리세이드나 뭐 여타 뭐 SUV들 보면 이쪽에 보통 이 측면에 시트를 접을 수 있는,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들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조명, 이렇게 야간에 살펴볼 수 있는 조명과 이렇게 파워 아울렛, 12V 파워 아울렛까지 마련이 돼서, 일단 SUV의 어떤 공간, 기본적인 어떤 SUV의 공간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끝에 이렇게 보시면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올려서 하면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최대 적재 용량이 1690리터입니다. 트렁크 공간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저희가 실내 들어가서 운전석과 1열과 2열의 어떤 공간 활용성, 또 편의성이 어떻게 갖춰졌는지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신형 라브4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 신형 토요타 라브4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큰 특징은, 외관에서도 도시명 SUV이지만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그런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이 큰 핵심인데, 인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건 기본이고, 요즘 트렌드죠. 예전 SUV 하면 이 운전자 기준으로 이 안전장비나 편의장비가 주로 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조수석이나 뭐 2열 탑승구역은 뭐 크게 개의치 않은 뭐 그런 편의장비가 좀 부족한,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트렌드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 각기 개별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실내 탑승한 이 모든 탑승자의 어떤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신형 토요타 라브4 같은 경우는 그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 시트 포지션마다 굉장히 다양한 뭐 USB 포트라든지 뭐 컵홀더, 그리고 뭐 뒷좌석 리클라이닝 등등 굉장히 좀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토요타 라브4 3세대 라브4 같은 경우는 이 플로팅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메리프형이었고요. 좀 이렇게 가로 형태, 좀 수평형 레이아웃보다는 조금은 좀 다소 조잡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해졌고요. 무엇보다 깔끔해졌고 직관적이게 많이 바뀌었고, 또 실내 공간 곳곳에 좀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숨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운전석 좌측에 여기 운전석 좌측에 여기에 보시면 또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스마트폰이나 지갑이나 뭐 카드라든지 뭐 통행권, 이런 것들을 딱 올려놓기 딱 좋은 그런 포켓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센터페시아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올려놓거나, 스마트폰 올려놓거나, 뭐 지갑 놓거나, 그리고 여기도 12V
시거잭, 이 파워 아울렛이 있고 USB 포트까지 또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고, 공간도 굉장히 잘 뽑아놨어요. 특히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각각 이 수납 공간 아래쪽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 맨들맨들하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패턴이 물건을 올려놨을 때 쉽사리 미끄러지지 않게끔, 네, 심심하지 않게 쉽사리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패턴을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큰 배려 중에 하나고요. 여기 조수석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이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좀 크게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가지 물건들을 좀 넣어 놓을 수 있는, 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네, 이 아래쪽 공간도, 네, 글로브 박스도 좀 깊진 않아요. 깊진 않지만 그래도 뭐 각종 서류나 책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작은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뭐 이렇게 차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곳곳에 뭐 동전을 수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의를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컵홀더도, 네, 이 아래쪽 보시면 컵홀더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진짜 딱 사각 형태, 어떤 형태의 음료를 놓더라도 굉장히 좀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깊숙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여유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뭐 또 더 뚫려 있는 공간은 없고요. 대신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네, 두 개가 또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까 공간이 넓다 그랬는데 진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패밀리 SUV답게 굉장히 레그룸, 헤드룸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고요. 일단 뭐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먹이 두 개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발밑 공간도 진짜 보통 SUV라도 시트 포지션이 좀 낮거나 하면 이렇게 공간이 좀 발등이 닿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장거리 갈 때 굉장히 불편한데, 진짜 이 발등이 좀 많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깊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있고요. 그래서 총 뒷좌석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 하나, 저 하단에서 보이시죠? 네, 컵홀더 하나, 그리고 총 2열에 4개, 앞좌석 4개 해서 컵홀더가 총 8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USB 포트까지 또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네, 이 에어벤트 공조장치와 이 하단에, 네, USB 포트가 또 2열 탑승객을 위한 포트가 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차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편의성이 좀 많이 갖춰진 게 아닌가. 요즘 트렌드를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요즘 SUV들도 잘 안 넣는 기능인데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폴딩 할 때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폴딩은 6대4로 되는데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각도, 이렇게 올린 각도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올린 각도가 기본인데, 이렇게 좀 등받이가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장거리 갈 때 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시트를 좀 뒤로 눕혀 볼게요. 네, 이렇게 확실히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눕혀보면, 네, 확실히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진짜 편안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헤드룸도 이 썬루프 커버가 이렇게 딱 열리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머리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깊게 파놔서 헤드룸도 뒷좌석을 이렇게 리클라이닝 했을 때는 뭐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고요.
등받이를 좀 세워도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패밀리 SUV답게 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 여기에 편의성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요즘 트렌드를 좀 많이 반영했구나,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많이 존중하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어떤 도요타의 의지가 좀 돋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RAV4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주행 성능과 그 다음에 이 연비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SUV라 하면은 그 국내에서는 주로 디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가솔린이 이 파워랑 또 연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가솔린 SUV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디젤 엔진의 어떤 그런 그런 좋은 파워, 요걸 상당히 많이 좀 가솔린 엔진들이 많이 따라잡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신형 RAV4에 그 들어간 엔진은요, 그 하이브리드하고 같은 겁니다. G4S 다이내믹 포스 엔진이라 그러죠. 토요타 그 캠리나 이런 그 도요타의 주력 모델들에 들어가는 그런 그 같은 엔진이죠. 요 엔진이랑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이렇게 조합이 됐죠. 하이브리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5 그 자연흡기 엔진이랑 그 다음에 CVT가 조합됐습니다. RAV4 같은 경우가 출력이 최고 207마력이고 토크가 24.8로 지금 나와 있죠. 연비가 공인 연비가 11.4인데 하이브리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륜구동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보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흡기가 178마력, 그 다음에 이 전기 모터가 40마력 해서 217마력 정도가 나오고요. 토크가 22.6 정도입니다. 해서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좀 그 토크는 그 조금 그 가솔린이 높고 출력은 좀 하이브리드가 높은 편입니다.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가솔린 엔진도, 가솔린 모델도 상당한 좀 주행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RAV4 가솔린 모델을 국산차 그 산타페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산타페 2.0 터보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36마력 정도의 토크가 한 36 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터보다 보니까 자연흡기보다는 굉장히 좀 출력이나 토크가 좋죠. 반면에 연비가 대략 9.0에서 9.5 정도죠.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서 이 RAV4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와 연비를 동시에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주행 성능을 직접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하고 많이 성격이 다르죠. 엔진음부터가 많이 다른데요. 한번 이 엔진음을 한번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켜졌고, 이 엔진음이 조용하죠? 예. 네. 하이브리드만큼 이렇게 뭐 조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디젤만큼 이렇게 소리가 막 이렇게 우렁차거나 그렇지가 않고 아주 조용합니다. 자,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엔진음이 조금은 날카로우면서도 상당히 좀 파워풀하게 들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이 국도를 먼저 이렇게 달리면서 이 가속 성능이 좀 어떤지, 또 출발 가속이나 추월 가속이 좀 어떤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출발을 이렇게 하면은 이 엑셀 페달을 이렇게 세게 밟지 않고 아주 좀 부드럽게 엔진음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좀 밟아주면은 차가 자체가 이 SUV인데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나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막 킥으로 이렇게 밟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또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이 계기판에 보시면은요, 가운데 이제 디지털 클러스트가 이게 마련되어 있는데 좀 이 글자들이 조금 작아서 시인성에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연비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또는 그래픽으로 처리를 해서 나름 괜찮게 이렇게 좀 꾸며놨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은 주행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에코 경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노멀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죠. 네. 지금 주행하고 있는 거는 노멀 모드인데요. 일단 노멀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모드하고 에코 모드랑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순차적으로 차례로 한번 좀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도에 들어섰는데요. 지금부터 이 출발 가속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풀 악셀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 RPM 4000, 4500. 네.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엔진음이 아주 좀 경쾌하죠? 네. 근데 좀 시끄럽긴 합니다. 이 토크가 아무래도 조금 좀 높지가 않다 보니까 네. 엔진 회전은 많으면서 그에 따른 이제 속도가 좀 늦다 보니 엔진음이 좀 크게 들리죠. 네. 나름 그래도 이 상당히 좀 파워가 느껴지는 이런 지금 엔진입니다. 네. 지금 추월 가속을 이번에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5,000rpm, 5,500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속도를 120까지 올렸는데 이 원하는 대로 속도가 좀 올라가줍니다. 굉장히 좀 파워풀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크가 좀 약간 그 디젤이나 이런 엔진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올리거나 하는 데는 조금의 어떤 그런 답답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일정한 속도를 올릴 때 굉장히 빠른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노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파워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정도고요. 지금 차들이 좀 많이 막히는데 이번에는 그 에코 모드를 한번 전환을 해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코 모드의 출발 가속성을 한번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네. 자, 정지해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풀악셀을 하고 있습니다. 80km까지. 이건 조금 좀 힘이 좀 네. 힘들 것 같죠? 네. 살짝 엔진음이 조금 힘겨워하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네. RPM이 그냥 4,000에서 5,000 그냥 넘어가고 네. 리업이 상당히 많이 좀 거칠어졌죠. 네. 확실히 노멀 모드보다는 에코 모드가 조금 네. 가속 성능은 차이가 확실히 좀 난다고 차이가 좀 봐야겠죠. 나네요. 네. 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 에코로 이렇게 에코 모드로 달리면 아마 윤비면서는 상당히 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추측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때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국도에서 좀 정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에코 모드로 하다가 또 나름 뭐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노멀로 전환을 해서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또 요즘 뭐 이런 또 주행을 고속 주행을 즐기는 또 층들도 많이 있는데 이 고속 주행을 좀 느껴보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해보죠. 네. 자,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트의 스포츠라는 이런 그 메시지가 뜨는데요. 요거는 좀 노멀하고 다르게 에코라는 표시가 모두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그냥 주행을 위한 그런 좀 이제 모드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네.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오.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반응이 아까 이 노멀과 전혀 다른 차입니다. 네, 차원이 다르네요.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웬만하면 디젤 차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주행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노멀이나 뭐 에코나 또는 스포츠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게 이 세 개 모드가 선이 아주 뚜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좀 원하는 그런 모드로다가 주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일반 국도를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요. 일반 국도에서 사실은 뭐 크게 차이를 이렇게 내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나름 이 차의 특성 또는 그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성능을 좀 느껴보려면은 좀 이 좀 오르막 구간 네. 좀 하드한 이런 라운딩 코스를 좀 달려봐야지만이 좀 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요. 네. 잠시 후에 한번 이 클라이밍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 등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700고지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상당히 좀 난 코스입니다. 이 코드도 많고. 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의 엑셀인데요. 시속 100km까지 나오죠. 굉장합니다. 등판 능력이 RPM 3000 정도의 네. 100km 정도를 쭉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세게 밟지도 않았어요. 자, 이 특이 방지턱이 있고요. 자, 지나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밟겠습니다. 약간 늦네요. 네. 자, 4000rpm, 4500rpm까지 시속 70까지 이제 올라가죠. 네. 자, 지금부터 탄력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이 엔진이. 네. 확실히 탄력 주행하면 또 속도가 금방금방 붙어서. 다이내믹 포스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크고 코브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잘 닦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확실히 이 SUV가 네. 이 세단보다 보통 이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또 이 전고가 높아서 차체 컨트롤이 쉽지가 않은데 네, 좀 좌우 이거 롤이 굉장히 심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이야. 지금 시속 80km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아주 탄탄하네요. 잡아주는 느낌이. 네. 그리고 스티어링 이 조향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네, 보통 이런 그 주행 SU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루즈한데, 느슨한데 네. 굉장히 하드하게 잘 잡아주네요. 네. 기대 이상이네요, 진짜. 네. 엔진음이 좀 크게
높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다 보니까 야, 진짜 좀 스트레스 없는 가속과 네. 예, 이런 코너링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시속 100km까지 올라갑니다. 오, 이 코스에서 좀 100km로 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야, 자, 방지턱 브레이킹.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그렇죠. 잡아주네요. 그리고 턱을 넘어서는 실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저 턱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 바이크들 그렇죠. 좀 이 가속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데 아주 섬세하게 잘 타고 넘어가죠. 네, 보통 저렇게 SUV들이 넘어가면 네. 앞뒤 피칭도 그렇고 굉장히 차체가 꿀렁꿀렁거리는데 예. 그런 게 없네요. 확실히. 이 코너를 보십시오. 네. 안정적입니다. 야, 오, 아주 좋으십니다. 야. 도요타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가능하겠네요. 크루즈 네, 컨트롤이.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작동이 됐습니다. 여기서 셋을 누르시고. 네, 지금. 네, 지금 됐죠? 작동이 됐습니다. 네, 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는 손과 양손 발 다 지금 뗐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악셀에서 발을 뗐고요. 네, 계기판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또 잡으라고 경고가 떠서 한번 잡아주고, 몇 킬로미터로 세팅이 됐나요? 지금 속도는 56km. 네. 이 제가 앞에 가속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해가지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악셀을 밟아서 이 화면에 레디 라이드, 네. 라이드 레디라고 이렇게 또 네, 메시지가 나오는 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셋을 해주면 네,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게 급격한 코너에서는 약간 차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네, 인지가 조금 높군요. 네, 뒤에 좀 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비켜주고요. 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떼고 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코너 인식이 조금 만나면 좀 서투르죠. 이 간속은 잘해주는데 네. 확실히 코너를 만났을 때 완만한 코너는 괜찮은데 이렇게 와인딩 코스에서 급격한 코너를 만나면 좀 차선을 넘어가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 이 국도를 한번 좀 주행을 하면서 네. 실연비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리셋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새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 했고. 보시면 네. 네, 여기서 0으로 자, 제로에서 출발을 리셋을 했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노멀로 해서 네. 이 국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국도 같은 경우 대략 그 주행이 대략 한 60km에서 한 70km 정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판 코스도 있고 네. 내리막 코스도 있고 한데 이 평지보다는 약간 좀 하드한 이런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아마 또 이 연료를 좀 더 많이 먹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상시 주행대로 이렇게 한번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오르막을 시작을 했어요. 오르막을 시작했는데 대략 지금 70km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RPM이 대략 한
2000rpm 왔다 갔다 하니까 적당한 지금 힘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9.2km까지 올라갔어요. 네. 사실 이 연비가 도심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다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토요타에서 모든 시내 주행 연비가 10km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한 30-40km씩 쭉 이렇게 잘 빠질 때 네. 이야기고, 러시아에 많이 막히고 이랬을 때는 뭐 8km까지도 올라가기가 힘들죠. 지금 벌써 15.2km를 찍었어요. 이야. 네. 물론 뭐 내리막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15.2km, 15.5km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속도는 대략 한 60에서 70km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같으면은 뭐 거의 하이브리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디젤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죠. 진짜 하이브리드까지 넘볼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죠. 와. 이 정도 같으면 아마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루 짐작컨대 한 17km는 훌쩍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입니까? 17.3입니다. 17.3km. 네, 대단히 아주 대단히 높은 연비 수치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참 높은 이 효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정속 중에서 평균 현재 이 클러스터에 나타난 이 연비 정보가 16.4km가 나왔어요. 높을 때는 17.3km까지 올라가고, 네. 평균적으로 대략 한 16km 이상이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조건도 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에어컨도 켜고 아주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이런 컨디션 하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때문에 이 과거에 그 조금 끓여했던 가솔린 SUV에서 끓여했던 이런 어떤 연비 부분을 이 신형 라브4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주 100% 충족을 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가솔린이 390만 원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연비 리터당 거의 뭐 16km당 16km 같은 리터당 16km 같으면은 이 경제성 면에서도 대단히 아주 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네.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타의 이 4세대 라브4 가솔린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직접 타보니까 좀 선입견이 없잖아 있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인상을 받았고요. 제가 앞서 이 가솔린 모델을 타기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탑승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가솔린 모델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요. 가솔린은 가솔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가솔린을 타본 느낌은 전반적으로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뭐 굉장히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도심 속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연비 부분, 굉장히 저희가 아까 전반적으로 운행을 할 때 에어컨도 작동을 했지만 효율성이 정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1.4지만 복합 연비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16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율성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안전장비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거. 3,540만 원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를 기본으로 탑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토요타가 이 실내 탑승자들의 어떤 안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참 잘 만든 차입니다, 진짜. 간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일본 가솔린 SUV를 타본 게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참 만족스러운 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토요타 신형 라브4 가솔린 모델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더 다양한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